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만의 완벽 정리. 품사는 단어 자체의 종류이고 문장 성분은 그 말이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입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생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생이는 부르는 행동의 주체이므로 문장 성분은 주어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동생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동생을은 철수가 부른 대상이므로 문장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라도 품사는 그대로이지만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에 따라 문장 성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품사는 모두 9가지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입니다. 이 9가지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의 5부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가 되고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학생, 학교, 사랑 등이 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나, 우리, 이것 등이 대명사입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냅니다. 하나, 둘이나 첫째, 둘째 등이 수사입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되고 형태가 변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가다, 먹다, 웃다 등이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쁘다, 크다, 조용하다 등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예쁜, 예쁘고, 예뻤다처럼 활용합니다. 꽃이 예쁘다에서 예쁘다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문장 끝에서 꽃의 성질을 설명하므로 문장 성분은 서술어입니다. 예쁘는 형용사, 예쁘다가 명사, 꽃 앞에서 꽃을 꾸미는 형태로 활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은 관용어입니다. 예쁘다와 예쁜의 품사는 모두 형용사지만 문장에서 맡는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수식어에는 관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 뜻을 더욱 자세하게 하는 말입니다. 관용사는 명사와 같은 체언을 꾸밉니다. 새 책, 모든 사람에서 새와 모든이 관용사입니다. 부사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꾸짖니다. 빨리 달린다에서 빨리는 동사 달린다를 꾸짖니다. 매우 예쁘다에서 매우는 형용사 예쁘다를 꾸짖니다. 관용사는 체언을 꾸미지만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용사와 관용사를 구별할 때는 활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형용사는 활용하지만 관용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와 모든은 활용하지 않으므로 관용사입니다. 다음은 관계어인 조사입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철수가 책을 읽는다 를 보겠습니다. 철수가 는 명사 철수와 조사가 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가는 앞말인 철수가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입니다. 책을 은 명사 책과 조사 을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은 앞말인 책, 이 동작의 대상, 즉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따라서 철수가 책을 읽는다 에서 철수가 는 주어이고 책을 목적어입니다. 조사는 이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에서 맞는 역할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사가 문장 성분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도 왔다, 의도는 철수까지 포함하여 라는 뜻을 더하고 철수만 남았다, 의만, 은 대상을 철수로 한정하는 뜻을 더합니다. 이러한 도와 만, 을 보조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품사는 독립어인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느낌,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냅니다. 아, 정말 멋지다. 의, 아, 어머, 깜짝이야. 의, 어머, 여보세요, 누구세요? 의,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 네, 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다른 말과 직접적인 문법 관계를 맺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문장 성분은 단어나 여러 단어가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입니다. 문장 성분은 모두 7가지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입니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 성분입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성분입니다. 철수가 웃는다에서 철수가가 주어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성분입니다. 철수가 웃는다에서 웃는다가 서술어입니다.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입니다. 영희가 책을 읽는다에서 책을이 목적어입니다. 보어는 주로 되다와 아니다의 뜻을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민수가 의사가 되었다에서 의사가가 보어입니다. 이나 가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인 것은 아닙니다. 문장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명사와 같은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입니다. 새 책을 읽었다 에서 새는 명사책을 꾸밈으로 관형어입니다. 이때 새의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예쁜 꽃이 피었다 에서 예쁜 도 명사 꽃을 꾸밈으로 관형어입니다. 하지만 예쁜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관형사와 관형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형사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입니다. 철수가 빨리 달린다 에서 빨리는 동사 달린다를 꾸밈으로 부사어입니다. 이때 빨리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철수가 운동장에서 달린다 에서 운동장에서 도 달리는 장소를 나타내며 서술어를 꾸밈으로 부사어입니다. 하지만 품사를 분석하면 운동장은 명사이고 에서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부사와 부사어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부사는 품사이고 부사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습니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입니다. 아, 꽃이 아름답구나 에서 아의 품사는 감탄사이고 문장 성분은 독립어입니다. 철수야, 이리와에서는 누군가를 부르는 철수야가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감탄이나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이제 한 문장을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린 학생이 교실에서 즐겁게 책을 읽는다. 먼저 어린어의 기본형은 어리다입니다. 따라서 품사는 형용사이고 명사 학생을 꾸밈으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학생이에서 학생은 명사이고 이는 조사입니다. 학생이 전체는 책을 읽는 주체이므로 주어입니다. 교실에서는 명사 교실과 조사에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에서는 읽는 장소를 나타내며 서술어를 꾸밈으로 부사어입니다. 즐겁게의 기본형은 즐겁다입니다. 따라서 품사는 형용사이고 문장에서는 읽는다를 꾸밈으로 부사어입니다. 책을 은 명사책과 조사을로 이루어져 있고 읽는 대상이므로 목적어입니다. 읽는다의 품사는 동사이고 문장 성분은 서술어입니다. 품사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종류인지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문장 성분은 단어나 여러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이제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헷갈리는 연습 문제 영상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문제 영상은 제작 요청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면 제작할 예정입니다.